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신규 직원 모집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총 31명의 또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 직원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에너지 산업 이 에너지 사업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들이나 어떤 기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전력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자원이다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나 R&D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 이제 설립된 준공공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의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이나 평가나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기술평가라는 부분들과 R&D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장하고 있는 영역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자력 산업이라든지 전력 산업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적인 측면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이런 직원들이 하는 역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사업 기획이나 운영이나 관리나 예산이나 재정관리, 기금관리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 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직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월 26일부터 채용을 해서 4월 9일까지 채용을 합니다. 다음 주까지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31명 채용을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R&D 기획평가관리, 경영관리, 정보화, 에너지 R&D 전화상담, 전문위원 법무, 육아휴직 대체 등등등 이렇게 채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규직으로서 이런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R&D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일정이나 어떤 예산이나 재정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또 경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체험형 청년 인턴들도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채용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거쳐서 필기, 그리고 면접 1차 전형 이후에 또 최종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800자 정도로 해서 문항이 5문항 정도로 해서 꽤 많네요. 자,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번부터 이제 대체로 봤을 때 여기에 아마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라는 부분들을 맞추어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이 설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조직이해, 직무이해, 혁신주도, 고객지향, 공직윤리라는 부분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조직이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냐, 입사 후에 우리 평가원에 어떤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 주십시오 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항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지난 경험이나 프로젝트나 경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R&D 영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나의 생각이나 관점이라는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고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산업의 R&D 영역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세대 이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R&D나 사업 관리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측면에서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1번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인데요.
지원 분야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와 해당 업무들을 통해 우리 평가원의 어떤 성과나 목표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포부를 기술해달라인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역량의 강점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조금 일반적인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R&D 영역에 있어서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에너지 기술평가원에서 하는 핵심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일이라는 걸 또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PM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PM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2번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일정 관리나 아니면은 주요 업무 관계자나 이해 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재정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원에 대한 관리 능력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량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번입니다. 혁신주도인데요. 조직 및 단체 생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여 업무의 생산성이나 효과성을 증진하였던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이나 단체 생활 과정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해서 업무 생산성이나 효과성을 증진했던 나의 도전 경험이 어떤 게 있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소재를 찾으실 때 내가 조직에서 업무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나한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소재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어떻게 잘해서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어떤 방법들을 활용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이 3번 항목의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4번입니다. 주어진 업무나 역할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외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시해달라라는 건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평가기술원이다라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부의 고객과 외부의 고객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연구와 관련된 어떤 주요 인력들이 아무래도 내외부의 고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고객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R&D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 협력 대학들의 교수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연구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혹은 내부에 있는 연구원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산업체나 사업체에 있는 어떤 담당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부 기관에 있는 교수나 연구진 같은 사람들도 이런 외부의 고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노력이 무엇이 있냐라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정보 제공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섬세함의 관점이라든지,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있어서의 나의 친절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인데요. 공직윤리죠.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이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해달라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직윤리 라는 항목들을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공공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청렴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제시하는 그런 책임, 희생, 헌신, 봉사 등등 그런 공직 가치가 이 기업의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산업의 안전성이라는 부분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렴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해석을 해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에너지 산업이나 관련된 연구나 R&D 분야 그리고 사업관리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